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지제역의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이 미분양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조합원 부적격 물건으로 나온 총 47채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가, 현재 분양가에 갭이 존재하고 현재 호가와도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엑셀표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과거에는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고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이 있고 평형이 뭔지 모집 공고는 뭔지 이런 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이 어딘지 보셔야겠죠. 예, 지제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이 약 1.9km 정도, 2km가 좀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 더샵 센트럴파크 단지 내 상가나 뭐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견본주택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 중인 걸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아파트는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거주 중이기 때문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하는 이 일정들이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청약홈에서 청약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더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게 되면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민영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 총 47세대를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47세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모집 공고를 보겠지만 모집 공고에는 층호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59 타입이 지금 한 24개 정도, 74 타입이 19개, 83, 84,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84 타입이 4개 정도 해서 총 47세대가 나와 있고요. 이 이제 분양가를 보게 되면 뭐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 선, 74 타입은 4억 3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은 이제 뭐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제 최고가가 나와 있는 거고, 동호별로, 층별로, 그리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돼 있는데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나와 있어서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모집 공고인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택이 그리고 여기 민간 택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택지인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시면 7년간은 다른 데 못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일이 2021년도 1월 28일 기준이기 때문에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요 자이도 최근에는 이제 전일까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됐었는데, 자이도 평택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택 거주민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게 아마 뭐 당해에서 마감될 걸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마 기타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는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 당해에서 지금 2월 달에 이게 진행을 하는데, 2월 달에 자이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해보셔야겠죠. 물론 두 군데 다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요. 모집 공고를 쭉 읽어보니 두 군데 다 넣어도 한 군데 당첨이 되면 한 군데는 취소되는 이런 식입니다. 물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분양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유의사항은 꼭 모집 공고를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읽어봐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영상 시간 관계상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분양가고요. 요 분양가 자체를 보게 되면 59 타입, 74 타입, 83, 84이고 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층, 5층, 7층, 8층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총 분양가가 그 층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엑셀표는 20층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요 정도 되는 층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분양가, 현재 분양가, 현재 호가를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 보시면서 또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넣고요. 30일 내에 계약금 2차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60일 내에 중도금 40%를 납부하고 그리고 90일 내에 나머지 잔금 50%를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고 입주까지도 90일이면은 약 3개월 그리고 유예기간까지 줘도 한 5개월 이내에는 4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는 입주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되는 일정들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일부 중 추가 옵션이 들어간 게 있다. 215동 803호는 에어컨이 몇 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215동 804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모집 공고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넣으면 좋죠. 넣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분양가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은 뭐 어느 타입에 넣을 건지 평택에서 끝날 거니까 아마 평택에서 끝날 걸로 봐서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200만원 넘어가는 통장 그리고 뭐 24개월 지난 통장들 이런 통장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을 보게 되면 2월 8일 날 1순위 해당 지역이 청약을 넣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이 2월 9일이고 2순위는 2월 10일 날 하는데 여기까지는 100% 안 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평택 거주민이시라면은 2월 8일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날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공통 서류 같은 거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대략 뭐 이런 것들 쭉 읽어 보시고 무주택이니 뭐 이런 거 읽어 꼭 보셔야 됩니다. 다 됐는데 또 나중에 뭐가 부족해 가지고 안 되거나 뭐 오류가 났거나 이러시면 안 되니까요. 밑에 쭉 보면 이제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냥 홍보관입니다. 그냥 그 단지 내에 아마 관리사무소 옆에 조그맣게 서류 작성할 수 있는 입주 지원센터 같은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장비, 확장비를 보게 되면 확장비는 인상이 안 됐어요. 기존에 분양했던 금액과 확장비는 동일합니다만 기존 분양가에서는 다소나마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요 비용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분양가에 요 금액이 어느 정도는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까지 감안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호수 추가 옵션이 이렇게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몇 동 5구 타입이 몇 동 몇 호에 금액이 얼마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뭐 거의 선택이 없어요. 되면 그냥 납부하셔야 되는 걸로 거의 생각이 됩니다. 천장형 에어컨을 다 뜯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그냥 쓰셔야 된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동 몇 톤지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는 모집 공고가 어땠고 그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더샵 과거 모집 공고문입니다. 1블록, 2블록 그때 같이 했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 3, 4월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이런 일정들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요거 이제 스캔 떠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스캔을 떴거든요. 스캔 뜬 거니까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감안하고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스탬플로 찍혀 있는 것도 나오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가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블럭, 2블럭, 뭐 3블럭 해가지고 쭉 나오고 단지 배치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지 배치가 이랬구나. 모산초가 이렇게 되고 1블럭이 이랬는데 지금은 2블럭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2블럭이 나왔잖아요. 47세대가. 근데 2블럭보다 세대수가 더 많은 1블럭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원 뭐 부적격자 매물들이 1블럭도 나올 건데 만약 이런 흐름이라면 지제 힐스테이트도 조합원 부적격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아까 그 모집 공고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모집 공고에 보면 세대수가 적으면 입주자 그 모집 공고를 하기 전 기존에는 좀 길게 한 달 전쯤에 하는데 세대수가 적을 때는 5일 내지 10일 전에 공고를 하고 후다닥 치워버립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늘 청약홈에 가서 매일 보든가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이런 정보를 들으셔야겠죠. 놓치면 꽝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쪽이 이제 상업지구, 그리고 이쪽에 공원이 있어서 상업지구가 이제 조망을 가리지 않는 동들은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단지를 보든가 옆에 이런 조그만 공원이나 이런 걸 보든가 하는 것들이 더 낫다. 그래서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자료는 이제 드론 영상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더샵 센트럴파크 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분양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총 뭐 이렇게 1블럭은 2124세대에 조합분이 1605세대니까 이 중에서도 분명히 나올 걸로, 그리고 일반 분양이 519세대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완판을 했던 건데 지금은 피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분양가가 이 정도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분양가가 59 타입이 대략 2억 중후반대였다는 거. 그리고 74 타입이 대략 뭐 한 3억 초반대, 3억 초반대였다는 거. 84 타입 같은 경우가 3억 중반대였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도 분양가는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리고 뭐 확장비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1블럭, 2블럭 확장비도 똑같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거 제가 이따 엑셀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바로 요거거든요. 평면도 59 타입 A가 뭔지, 요 A 타입, 요렇게 B 타입 요렇게 돼 있습니다. A 타입이 내가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돼 있습니다. 확장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B 타입이 요렇다는 거, A 타입이 요렇다는 거. 물론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호갱 노노나 이런 데 가면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다. 4베이 구조고 드레스룸이나 이런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74 B 타입은 이렇다는 거. 이런 확장은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74C는 없고 83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 타입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알파룸 있고 현관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영상을 잠깐 멈춰 가지고 보셔도 되니까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하십시오. 106제곱미터는 없습니다. 요번에는. 그리고 84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4베이 구조고 알파룸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구조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뭐 손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알파룸을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는 이런 선택 사항이 없는 거죠. 아마 기본 알파룸이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동호수마다 이미 다 옵션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뭘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청약 당첨된 후에 그거를 이제 뭐 랜덤으로 배정 받을 것 같은데 배정 받았을 때 그거를 감안하셔라, 요런 겁니다. 아까 그 추가 비용들이요. 그래서 요렇게 과거에 이제 모집 공고문을 봤고요. 이 자료는 2블럭 조합 분양과 일반 분양, 과거 자료입니다. 이것도 조합 분양가가 얼마였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조합원가와 일반 분양가의 그 차액이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자료 받은 거를 이렇게 좀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 표 자체도 캡처를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조합원 가로 우리가 사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로 사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닥 뭐 이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조합원은 이제 중도금이 후불제였고 토지분 취득세가 4.6%, 건물 취득세가 3.2% 해가지고 총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이제 2천만 원이 예정이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예정이었고, 신탁 등기비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분양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는지, 최초에는 2억 원대였는데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뭐 대략 2억 4,500 정도,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4는 뭐 3억이 안 되는 돈, 84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억 3천 정도 됐다. 요런 거 이제 보면 일반 분양하고 차액이 추가 분담금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니까 4천만 원 정도, 4,900 정도, 4,1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있었습니다. 조합원가와 일반 분양가가 대략 저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료도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보기 편하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간략히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양해하시고, 5구 타입이 최초에 2억 8,6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 거기에서 7,69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현재 3억 6,3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 21년도 1월 28일 기준 호가가 4억 6천에서 5억 정도 합니다. 5구 타입이. 그러면 요 분양가대로 내가 낙찰받으면 9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물론 요게 여기 보시면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옵션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옵션비는 뭐 많이 잡아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니까 대략 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이 당첨되면 내가 약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정도 내가 이익을 보고 들어간다. 뭐 쉽게 말하면 좀 싸게 들어간다라는 건데, 요 증액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것도 조합원 그 사무실에서 47채 중에 요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나왔다는 거. 84 타입은 1억 1,590만 원, 뒤에 500원까지 차이 나긴 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나왔고, 현재 호가가 6억 5천이고 분양가가 4억 8,900인데 여기 옵션 들어간다고 해도 5억 정도니까 최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1억 이상이다. 1억 6천만 원 정도. 물론 호가가 하나만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걸 분양받아 가지고 손해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단순히 참고하셔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기준층은 20층으로 잡았기 때문에 동호수 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는 거 감안하시더라도 분양받아서 손해보진 않는다. 만약에 지제 자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승패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지제 자이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실 거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 일반 조합원 부적격 물건 47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약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요. 과거 분양가와 현재 분양가의 차이, 그리고 내가 이걸 분양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금액을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략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노 요즘은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여기를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고,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 물건도 있기 때문에 안 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복해서 자이까지 넣어도 둘 중에 하나 당첨되면 한 군데를 포기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